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북유럽 신화는 좋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둡고 파멸적이라고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끝을 라그나로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그나로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기에 앞서 이 종말의 몇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활한 로키에게는 시긴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긴과 로키에게는 나르피와 발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쁜 남자들이 그렇듯이 로키 또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만을 생각했던 불쌍한 시긴을 두고 로키는 집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딘이 로키를 불러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네가 서리 거인의 땅에서 여자 거인 앙고르보다와 바람 피우는 것을 봤다. 그리고 너와 앙고르보다 사이에 3명의 자식이 있는 걸 보았는데 그들은 장차 신들에게 큰 적이 될 아이들이다. 오딘의 말에 로키는 순순히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오딘은 아들 토르와 전쟁의 신 티르에게 거인의 땅 요트네임에 있는 로키의 3 자식들을 아스가르드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신들은 많은 위험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앙그르보다의 본거지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로키의 3 자식들을 생포합니다. 하지만 이 자식들을 아스가르드로 끌고 오는 동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거인들의 추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들이 로키의 자식들을 데리고 거인의 땅을 떠나주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르와 티르는 로키의 자식들을 오딘 앞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로키의 첫째 아들은 펜리르라고 불리는 늑대였습니다. 이 늑대는 인간과 신의 말을 할 줄 알았고요. 성장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처음 신들이 펜리르를 요트네임에서 데려나올 때는 강하지만 했지만 이제는 곰보다 더 큰 크기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펜리르는 자신을 요트네임에서 데리고 나온 티르와 친해져 있었습니다. 티르도 시간 날 때마다 펜리르와 즐겁게 놀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딘은 유독 펜리르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때마다 가장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펜리르의 이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펜리르는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더 늦기 전에 손을 쓰기로 합니다. 신들은 난쟁이들의 도움으로 절대 끊을 수 없는 글레이프니르라는 사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난쟁이들은 글레이프니르를 만든 데 필요한 재료 6가지를 모았는데 그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양이의 발소리. 둘째, 여자의 수염. 셋째, 산의 뿌리. 넷째, 곰의 힘줄. 다섯째, 물고기의 숨. 그리고 마지막 6째가 새의 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글레이프니르는 실크 리본처럼 투명하고 부드러운 물건이었습니다. 신들은 펜리르에게 다가가서 이걸 끊을 수 있는지 내기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펜리르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묶이기를 거부합니다. 신들은 만약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다면 너를 자유롭게 풀어주겠다 라고 설득합니다. 펜리르는 당신들이 날 배신할 수도 있으니 너희들 중 한 명의 손을 물고 있게 해주면 너희 제안에 따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신들은 자신의 손이 잘릴 게 분명했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펜리르와 친했던 티르가 어두운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올려놓겠다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티르만은 믿었던 펜리르는 그제야 묶이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번 묶인 글레이프니르는 절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펜리르가 힘을 주면 줄수록 더 단단히 펜리르를 잡아둘 뿐이었습니다. 신들은 이런 펜리르를 조롱했고요. 펜리르는 날뛰면서 티르의 손을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오딘에게 저주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딘 당신이 나를 두려움 때문에 배신한 이상 나는 마지막 날에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펜리르는 글레이프니르에 묶인 채 복수만을 기다리며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로키의 둘째는 요르문간드라는 뱀이었습니다. 이 뱀도 펜리르와 마찬가지로 무서운 속도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는 신들에게 시꺼먼 독액을 뱉어내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딘은 미드가르드를 둘러싼 바다에 요르문간드를 풀어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 뱀은 세상 전체를 자신의 몸으로 모두 감쌀 때까지 성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로키의 셋째는 바로 헬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아이였습니다.
좀 음침한 분위기의 이 소녀의 얼굴 오른쪽은 아름다운 여자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왼쪽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죽은 자들이 헬을 매우 공손하게 대했고 헬도 이들에게 더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딘은 고민 끝에 세상의 끝 암흑의 세상으로 헬을 데려가서 그곳에서 죽은 이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헬은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키가 마지막 사고를 칠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로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고뭉치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좋은 꾀를 내서 신들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신들에게 로키는 애증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하게 될 사건으로 로키는 완전히 신들의 원수가 됩니다. 오딘에게는 토르 외에도 발드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드르는 신들 사이에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름답고 지혜롭고 심성도 착하고 심지어 결혼 생활도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만이 발드르를 시기 질투했는데 예상할 수 있듯이 그는 바로 로키였습니다. 어느 날 발드르는 모두가 죽고 세상이 끝나버리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버지 오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세상이 끝나버리는 꿈을 꾸었던 오딘은 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끝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떤 무덤 하나에서 영혼을 불러냈는데 그녀는 바로 펜리르, 요르문간드 그리고 헬의 어머니 앙그르보더였습니다. 그녀는 오딘을 비웃으면서 오딘의 아들 발드르가 곧 죽을 것이며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사라집니다. 아스가르드에 돌아온 오딘은 자신의 아내 프리그에게 발드르가 죽을 것이라는 말을 털어놓습니다. 불안해진 발드르의 어머니 프리그는 세상의 모든 신들과 생명, 사물, 그리고 질병들에게 찾아가 자신의 아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일일이 받아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과 세상 만물에게서 이미 큰 사랑을 받고 있었던 발드르였기 때문에 모두가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그가 약속을 받아내지 않은 유일한 대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랄라 서쪽에서 자라고 있었던 떡갈나무에서 자라는 겨우살이였습니다. 프리그는 이 겨우살이는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굳이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겨우살이를 제외한 모든 사물들에게 약속을 받아낸 프리그는 이제 발드르는 불사의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신들은 발드르에게 돌을 던져보고 무기를 휘둘러 보지만 이 모든 것이 그냥 튕겨져 나갈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로키는 노파로 변신해서 프리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프리그는 자신이 겨우살이에게는 약속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실토하고 맙니다. 로키는 그리고 열심히 머리를 굴립니다. 발드르에게는 호드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장님이었습니다. 호드는 무척 우울했습니다. 모든 신들이 형 발드르에게 휘두른 무기가 튕겨져 나가는 걸 보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럴 수 없으니 기분이 별로였던 겁니다. 로키는 호드에게 다가가 위로하면서 화살을 쥐어줍니다. 바로 떡갈나무에서 자라고 있던 겨우살이로 만든 화살이었습니다. 로키는 호드에게 자신이 알려준 방향으로 화살을 던지면 발드르에게 튕겨져 나가게 될 거고 그걸 본 모든 신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드는 로키가 알려준 방향으로 정확하게 화살을 던집니다. 그 순간 웃음과 환호로 가득 찼던 주위가 조용해지더니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드르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로키는 호드에게 다가가 네가 너의 손으로 너의 형을 죽였구나 라고 속삭입니다. 호드는 당장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오딘이 발드르를 대신하기 위해서 낳은 오딘의 아들 발리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호드를 찾아가 죽였다고 합니다. 신들은 발드르의 장례식을 마치고 이 사건의 원흉 로키를 찾아 나섭니다. 이제 신들에게 로키는 완전한 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로키의 집에 도착한 신들은 로키를 찾아보지만 어디에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올 것을 예측한 로키가 연호로 변신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신 크바시르가 만든 그물로 탈출하려던 로키를 가까스로 사로잡게 됩니다.
신들은 로키를 묶어두고 로키가 보는 앞에서 로키의 아들 발리가 또 다른 아들인 나르피를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로키의 죽은 아들 나르피의 창자로 로키를 꽁꽁 묶고 그 위에 입에서 독액이 떨어지는 커다란 뱀을 매달았습니다. 독액이 로키의 얼굴에 떨어질 때마다 로키는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로키의 아내 시긴이 그 후로 남편 곁을 지키면서 큰 그릇으로 독을 받아냈지만 그릇이 꽉 차서 독액을 버리러 갈 때마다 로키는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로키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몸을 뒤틀 때마다 지축이 흔들리는데 이걸 미드가르드에서는 지진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로키는 그렇게 길고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도 어느 날 끝나게 됩니다. 바로 세상의 끝 라그나로크가 시작될 때입니다. 라그나로크는 길고 처절한 겨울 핀불베르트로 시작됩니다. 왕자의 게임에서도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겨울이 등장하는데요. 이 핀불베르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긴 겨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전쟁들이 이 겨울 동안에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세상을 뒤흔듭니다. 이 지진이 너무 강력해서 펜리르는 사슬에서부터 풀려나게 되고요. 로키도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감싸고 있었던 뱀 요르문간드는 독액을 뿜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죽인 후에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불의 땅 무스펠에서는 신들보다 먼저 존재했었던 불의 거인 수트르와 그의 부하들이 신들을 향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신들에게 당하고만 살았던 서리거인들과 죽음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헬도 아버지 로키와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신들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세력들이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신들을 공격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신들은 바랄라의 전사들과 함께 비그리드라는 전장에 도착하게 되고요. 마지막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가장 처음 죽은 신은 프레이였습니다. 프레이는 오래전 자신의 아내 게르드를 얻기 위해서 마법의 검 스키르니르를 줘버렸기 때문에 수트르의 불의 검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토르는 요르문간드를 묠리르로 때려 죽이지만 자신도 요르문간드가 뿜은 독에 중독되고요.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딘은 늑대 펜리르와 용감하게 싸우지만 펜리르는 먼 과거에 자신이 약속했던 것처럼 오딘을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펜리르도 오딘의 아들 비다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로키와 헤임달은 서로와 싸우다 치명상을 입고 둘 다 죽게 됩니다. 이렇게 신들과 거인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요. 불의 거인 수트르는 남아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오딘의 아들 비다르와 발리, 토르의 아들 모디와 마그니, 그리고 저승에서 돌아온 발드르와 호드가 이다볼이라는 곳에서 신들의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북유럽 신화 이야기였습니다.